뜨거운 감자 확인하고 오셨습니다. 시장에서 핫한 종목들을 쫙 봤는데요. 오늘은 사실 강철 부대가 아니라 철강 부대의 날이라고 했잖아요. 실제로 지금 호실적을 발표하는 대부분의 종목들 철강 업체고요. 조금 전에 현대제철의 실적까지 나왔습니다. 과연 우리가 지금 이런 실적을 토대로 더 가져가도 괜찮을지, 현재 매수도 가능할지 혹은 이슈에 매도를 해야 되는 건지 한번 이분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포스코가 실적을 아주 팡 터트리니까 그 뒤에 이제 철강주들도 다 실적을 잘 내면서 전체적으로 지금 철강주들이 가장 핫한 섹터가 되고 있어요. 이렇게 뜨거워지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주시겠어요?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철강 제품들이 공급 대비해서 수요가 어마무시하게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중국발 모멘텀이다라고 좀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1분기 중국이 경제 성장률이 일단 18%가 넘는 그런 성장률을 보였죠. 물론 기저효과가 있긴 합니다만 중국이라는 거대한 국가가 18% 넘는 경제 성장을 했다라는 것이 어마무시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중국에는 철강 회사들이 없느냐라고 봤을 때 이미 환경 문제 때문에 철강 회사들을 많이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철강 회사에 대한 그 제품들의 공급이 좀 부족해지는 그런 상황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포스코를 필두로 한 다양한 철강 회사들의 일단 공급량이 상당히 늘어나게 되면서 호실적을 기록하는 그러한 중요한 모멘텀이 됐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맞아요. 철강도 그렇고요. 뭐 해운조선도 그렇고 힘든 시기를 겪으면서 살아남지 못한 기업들은 다 도산을 하고 그렇죠. 남은 기업들이 이제 힘을 합쳐서 더 살아나고 있는, 또 기술력까지 뒷받침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 첫 번째 종목으로 포스코 강판 이야기를 해볼게요. 네. 조금 전에 어떤 분이 유튜브 채팅방에 글을 올려주셨는데 네. 포스코 강판 팔지 말라고 했는데 18,000원에 홀라당 팔아버렸다라고 네. 이야기를 쓰셨거든요. 포스코 강판도 포스코와 함께 호실적으로 인해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네. 일단 포스코 강판 같은 경우도 네. 상당히 높은 호실적을 나타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포스코 그룹들이 일단 뭐 실적들이 다 좋죠. 강판뿐만이 아니라 포스코 뭐 전반적인 그룹들이 다 좋은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러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포스코보다는 포스코 강판이 규모가 좀 작죠. 이런 규모가 좀 상대적으로 작은 기업이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변동성은 좀 확대되는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이러한 것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해서 주식 투자가 이게 상황에 따라서 빨리 이런 것들을 변화시켜야 된다는 것을 이번 참에도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되는데, 우리가 얼마 전만 하더라도 가치주냐 성장주냐에 따른 논쟁이 계속해서 있지 않았습니까? 2020년에는 성장주가 올랐고 올 초만 하더라도 가치주들이 올랐는데 결국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렇게 포스코 같은 회사들을, 그리고 철강 회사 같은 경우는 좀 따분한 느낌을 좀 주면서 전체적으로 주식시장에 있어서 관심을 끌지 못했습니다만 결국 경제 지표 그리고 수치들이 말해주는 것들을 보게 된다면 전반적으로 이 실적이 늘어나고, 실적이 늘어나면 결국 이익이 늘어남에 따라서 주가가 따라간다라는 그러한 중요한 원칙이 적용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댓글을 살짝 잘못 봤는데 18,000원에 매도하신 분은 동국제강이었다고 하네요. 예. 근데 아마 이러신 분들 많을 거예요. 최근 철강주들이 좋다라고 샀다가 이쯤 되면 매도해도 되겠지, 수익 실현해도 되겠지라고 매도를 하고 나서 또 한 번에 점프업이 나와서 아쉬워하신 분들 많을 텐데, 그럼 포스코 강판, 동국제강, 뭐 오늘 문배철강, 다른 뭐 많은 철강주들이 다 같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와중에 일단 포스코 강판 먼저 가격 전략을 세워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어가기에는 늦었을까요? 동국제강도 제가 조금 뒤에 여쭤볼게요. 예, 일단은 그 가격 전략을 말씀드리기 전에 네. 지금 현재 그 동국제강 파신 분에 대한 얘기를 잠깐 좀 언급을 좀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 같은 경우 동국제강 차트를 놓고 보면 여러분들이 18,000원에 파셨다라는 게 제가 볼 때는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 일단 서두에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네. 주가가 어디까지 올라가느냐를 안다라는 것은 이건 신의 영역이지, 주가를 맞춘다라는 것은 만약에 주가를 맞추셨다라는 것은 운이 좋은 것이지 실력은 절대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18,000원이라는 뜬금없는 숫자에 매도하셨다라는 것이 저는 조금 어폐가 있다. 결국 이렇게 움직이는 종목, 달리는 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트레이딩 스탑을 거셔야죠. 이동평균선, 주요한 이동평균선인 지금 같은 경우 10일 이동평균선이 깨지면 매도를 한다라든지, 아니면 20일
20일 이동평균선까지 내려올 때까지 기다린다라든지 이런 전략을 세우셨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전략의 부재다. 단순하게 5일선이 깨지다 보니까 불안감이 있어. 주가가 계속 올라가면 흥분이 늘어나고 흥분감 때문에 불안감이 늘어나는 건 사실입니다. 그것을 이겨내야 신고가하고 소위 말해서 템버거 10배를 먹을 수 있는 건데 전략을 여러분이 잘못 세우시게 된 경우에는 그냥 올라가면 불안해서 매도하고 또 올라가는 걸 또 따라사지도 못하고 쳐다만 보게 된다. 이런 것들을 배우셔야 된다라고 먼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러면 이제 질문하신 포스코 강판에 대한 전반적인 가격 전략을 좀 말씀드린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포스코 강판 같은 경우는 6만 한 5천 원대까지는 그 밸류상으로는 좀 열려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하지만 최근에 주가가 좀 계단식으로 급등하는 모습, 거래량이 급등하는 모습들을 좀 보다 보니까 조금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목표 단가는 7만 원까지 열려 있고 손절가는 5만 2천 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긴 하겠습니다만 그 사이에 거래량이 분출하게 된다라면 그때는 트레이딩 스탑을 거셔야 된다. 이런 것들도 곁들여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저는 많이 올랐다고 스탑하실 줄 알았는데 네. 오히려 상단은 7만 원까지 열려 있다. 하지만 지금 막 오를 때 따라가기보다는 네. 저점 매수를 하시니까 눌림목에서 매수라는 게 그렇습니다. 좋겠다. 지금 철강주는 관심이 워낙 뜨겁기 때문에 너무 뜨거워요. 관심이 뜨거울 때는 조금 한 발 물러서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목표 주가라는 게 오늘부터 시작해서 내일 당장 7만 원 간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중장기적으로 포트폴리오에 구성을 해놓으신다라면 요게 이제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지 오늘부터 점상위 찍어서 간다 뭐 이런 흥분을 하시면 절대 안 되고 눌림목에서 매수하시는 관점은 꼭 필요하다. 정확한 지적이셨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채팅방에 손실보다 뼈 아프다는 빠른 익절인가요? 라고 하는데 맞아요. 네. 익절도 또 빨리 하면은 그 수익을 다 챙기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정말 최고점은 10만 원은 가격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가격을 다 못 먹은 거에 대해서 너무 아쉬워하기보다는 내가 좋은 종목을 골랐구나. 그렇습니다. 다음번에는 이동평균선 보면서 요 가격에 매도를 해야겠다. 그런 학습을 한다면 더 좋은 거겠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경험을 통해서 배우셔야 돼요. 우리가 많은 분들이 또 잘못하고 있는 게 그것을 계속 보면서 아쉬워만 하십니다. 그때 내가 왜 팔았는가? 버티자. 그러면 잘못된 종목을 버티는 또 오류를 범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 내가 어떤 것을 실수를 했느냐라는 부분들을 냉정히 보셔서 하나하나 고쳐가신다라면 매일 조금씩 나아진다라면 1년 뒤에는 어마무시한 실력을 또 보유하시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지금 왼쪽에 동국제강도 같이 써 있어요. 네. 사실 철강 안에서 우리가 대장 하면은 뭐 현대제철, 포스코를 생각하는데 네. 주가로만 봤을 때 대장은 동국제강일 정도로 그렇죠. 정말 많이 올랐거든요. 궁금한 게 동국제강만의 무언가의 특별한 것이 있어서예요? 아니면 지금 투자자들의 매기가 쏠려서요? 철강 내에서도 좀 구분을 지어야 되는지 궁금해요. 그렇습니다. 좀 구분을 하셔야죠. 우리가 이제 뭐 같은 뭐 증권 방송에 나오시는 분들도 성향들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네. 단기적으로 보시는 방법도 있고 중기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전문가라고 해서 다 똑같은 것은 아니죠. 철강이라서 다 똑같은 건 아닙니다. 동국제강 하면 대표적인 이제 냉연 간판을 만드는 그런 회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철강 봉 이런 것들을 만드는 거고 컬러 그 강철 이런 것들을 만드는 좀 특이한 나름대로 기술력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이번에 모멘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것은 브라질에 철강 공장이 있는데 동국제강 이게 만년 적자였습니다. 이게 올해 흑자로 돌아서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글로벌리 전반적으로 그 건설 경기라든지 철강 경기가 살아나다 보니까 적자였던 기업이 흑자로 돌아설 때 주가는 가장 드라마틱하게 움직인다. 이거는 카카오에서도 여러분들이 보셨고 다양한 기업들에서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현재 동국제강의 실적에 모멘텀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더군다나 지금 현재 냉연 강판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은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봉에 대한 수요, 이것은 건설 경기와 관련돼 있죠.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게 된다면 동국제강의 움직임도 드라마틱한 모양을 좀 나타낼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철강 안에서도 다른 차별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동국제강의 경우에는 상승폭이 조금 더 컸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럼 이 역시도 보유자 영역이에요? 아니면은 좋다는데 지금이라도 일단 살까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보유자 영역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주가가 뭐 꽤 많은 조금 슈팅을 좀 나타낸 부분들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상태라면 이런 봉의 모양이라면 지금 현재 고점에서 윗꼬리를 달고 대량 거래가 나왔다라는 것은 이거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매도 사인이다. 단기 매도 사인이다. 이거는 교과서적인 내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물론 이제 내일 또 어떻게 움직이냐라는 부분들이죠. 따라서 저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제부터는 분할 매도 관점에서의 접근, 그리고 다시 조정기에는 재매수 관점의 접근. 따라서 신규 편입구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일단 한 템포 조금 늦추신 다음에 분명 이게 수요가 끝날 것은 아니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실적 베이스, 우리가 단순하게 기대감만 갖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실적 베이스를 가지고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조정 시에는 다시 한번 관심을 가지셔도 되겠습니다만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워낙 뜨거울 때는 한 발 물러서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맞아요. 지금 철강가의 상승으로 인해서 주가가 오르는 것이고 워낙 품귀 현상이 반도체뿐만 아니라 이 철강 업황에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실적까지 더해지면서 주가가 폭발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거거든요. 동국제강에 대한 리뷰도 들어봤고 그런데 저희 유튜브 채팅방에 또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제가 철강 안에서 쫄병인 현대제철을 사서 상승률이 더디네요라고 하는데 아니 현대제철이 언제 쫄병이 됐는지 아마 이분의 경우에는 다른 동국제강이라던가 포스코 강판의 상승률을 보니까 상대적으로 현대제철의 상승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오늘 마침 실적도 나왔는데 이 대장인 포스코 현대제철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뭐 현대제철이라고 해서 나쁜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제가 잔소리 비슷하게 말씀을 드리는 게 네. 남과 비교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고통의 시작입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오늘 뭐 6%대 올랐으면 상당히 좀 고무적인 그러한 모습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렇게 천천히 올라가는 것들이 변동성이 확대되기는 좀 덜해요. 오히려 동국제강 같은 경우 움직임을 본다면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지만 현대제철 같은 경우 서서히 올라왔기 때문에 만약에 조정기에도 큰 폭의 조정은 없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우리가 어떤 것들을 변동성을 크게 가져가느냐 적게 가져가느냐 그 차이만 있을 뿐이고요. 다음에는 여러분이 또 좋은 종목 사실 수가 있기 때문에 비교하기 시작하시면 일단 여러분들의 기준이 흔들리게 됩니다. 따라서 현대제철도 나쁜 주식은 아니기 때문에 보유자의 영역이다 거듭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또 호실적을 발표한 현대제철이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철강 내에서도 구분을 해야 된다고 했던 차영주 수장님, 차영주 수장님의 구분에서는 어떤 종목이 가장 탑픽인 건지 저는 철강의 대표 주자인 포스코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예, 왜냐하면 포스코는 네. 포스코가 철강 쪽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최근에 뉴스에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포스코 뭐 강판이라든지 인터내셔널이라든지 수소 사업, 리튬이온 뭐 이런 얘기들 그리고 ESG 친환경에 대한 부분들 여러 얘기들을 좀 많이 지금 뭐 자세히 보셨던 건성으로 보셨던 뉴스들이 좀 등장하고 있다라는 거죠. 과거 포스코 같은 경우 이런 행태를 보이지 않았다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포스코 같은 경우 기업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우리가 지금 거의 뭐 2배 가까이 올라온 이러한 모습들은 과거에 보지 못했던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답답한 업종 중에 하나였습니다만 이제는 이런 것들이 변화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현대제철의 1분기 영업이익이 3,039억 원을 기록하면서 3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실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현대제철, 포스코 이 대장 뒤에 또 동국제강, 문배철강, NIST 많은 종목들이 오르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랄게요. 지금까지 차영주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